제가 산을 잘 못 타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산을 굉장히 잘 타잖아요. 체력도 좋고, 이제 매번 산을 타셔가지고 단련이 돼 있으신 분들은 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잖아요. 이 주식을 안 해보던 분들한테 이제 주식을 잘하라고 하면 꼭 그와 같아요. 이 경사가 져가지고 똑같은 100m를 가더라도 이제 산을 오르는 것하고 평지를 다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제 지식 자랑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꼭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산타그라를 좀 먹고 올 걸. 산타그라를 안 먹고 왔더니 산을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치가 좀 아름답죠, 이렇게. 풀들이 좀 자라나 있어가지고 꼭 잔디같이. 이제 우중산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속에 이렇게 산행을 하는데 비가 내린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량하기도 하고요. 처량하지만 우산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또 산행이라 우산은 들고 와서 비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이제 성장성과 확장성. 주식은 성장성과 확장성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이득을 이제 취하는 그런 집합체죠. 그래서 인류의 일상적인 삶, 모든 삶과 이제 기업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죠. 또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내 재산이 있으면 내 재산 가지고 기업을 차릴 수도 있고, 또 내 어떤 기술력이 있으면 은행에 담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기술력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실력을 키워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이자 지급 없이 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면 자기의 본 기술력, 영업력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좋은 인재가 있어야 돼요. 오너가 좋은 인재, 좋은 그 과학기술을 지닌 인재든지, 종업원들이 그런 인재든지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과학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보편적인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 명이 이제 조금 넘는 상태에서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약간 이제 순자연 감소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팽창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음식료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이 되어 왔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데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확장 사회가 아니라 축소지향의 사회로 가는 거죠. 또 인구는 고령화 시대,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3%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5분 중에 1분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란 말이에요. 1인 가구가 또 3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국내 소비가 팽창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수출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일단 이 성장성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낙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팽창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수출을 안 하는 지역에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국 GDP의 70% 가까이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과학기술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를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나오는 최신 과학 제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차 포함해가지고 뭐 고속철도, 항공모함, 또 우주선, 원자력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대부분의 기술에 우위에 있어요. 제조업 기술이. 여기다 반도체까지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면서 수출을 못하게 해요. 특히 고사양 반도체집, 뭐 양자 컴퓨터,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 곳이 적어져요. 여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이쪽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블록화돼요. 이 말의 뜻은 확장성도 없다는 거예요. 네, 어제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50%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잖아요. 또 애플에 적어도 25% 관세를 물어야 된다. 해외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 경우 뭐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미국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편 관세 10%를 다 물고 있고 알루미늄, 뭐 자동차, 철강 이런 25% 관세를 또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양자가 다 막혀 있어요. 성장성과 확장성 두 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기업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벌 정치 지형이 지역화, 블록화됨으로 인해서 또 지역적 긴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한 섹터들을 보면 일단 증권이 강합니다. 증권이 해외 투자, 또 신용융자 이런 데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그 증권주들이 강해요. 다음으로 보험도 강합니다. 그 다음 은행도 강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국내 경기가 안 좋은데 은행이 왜 강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에 의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거는 국민들 소득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요인도 있어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전부 은행이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은행 직원들은 국민들이 저축해둔 이 돈 가지고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 예대마진 해가지고 임금 1억 원 이상씩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또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 이걸로 다 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도 주가가 높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경제는 그렇게 썩 좋다고 하진 않는데 증권, 보험, 은행 이 세 가지 섹터가 주가 흐름이 강해요. 그 다음 조선주가 강합니다. 이건 약간 블록화된 그런 영향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긴장에 들어가면서 중국 조선업체에 의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의탁하는, 그래서 중국이 6, 우리나라 3, 일본이 1,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조선업이 다 망가졌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전쟁, 가자지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산업체 주가가 굉장히 셉니다.